듣기만 해도 주린이 탈출. 안녕하세요. 주코와 공부하기 한경재 기자입니다. 얼마 전 야구 시즌이 시작됐죠. 야구나 축구처럼 운동 경기에는 시즌이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영어로는 어닝 시즌이라고도 불러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기말 이후 45일 이내에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중순인 지금 1분기 실적이 슬슬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적은 아니고요. 외부 감사를 받기 전에 회사 측이 직접 집계한 잠정 실적입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은 7월에, 3분기 실적은 10월에, 4분기 및 연간 실적은 1월쯤에 발표가 되는데요. 아마 이때 경제신문을 보시면 기업 실적에 대한 기사가 부쩍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는 이미 4월 7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LG전자와 포스코도 잠정 실적을 낸 상태입니다. 보통 삼성전자가 첫 스타트를 끊어요. 실적이 왜 중요하냐? 실적과 주가는 대체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면 주가도 덩달아 오르기 시작하고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적게 나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주가가 적절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도 실적을 기반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기업이 물건을 얼마나 팔아서 또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는지를 알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물론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서 당일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어떻게 실적을 추정할까요? 이 작업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합니다. 직접 기업 공장을 방문하거나 회사로부터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받고 또 회사를 둘러싼 영업 환경을 분석한 뒤에 이 기업이 향후 매출은 얼마나 낼 것 같다, 영업이익은 이만큼이나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리포트에 설명과 함께 적어둡니다. 또 실적 발표 이후에는 회사 실적을 설명하는 리포트도 내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이맘때였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가정 간편식 매출이 늘었고 결국 CJ제일제당의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후로 증권사 리포트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 한글로 적혀 있어도 여러 용어들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김로코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낸 LG전자 실적 리포트를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놀랐다는 것일까요?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실적에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예상이 가능했다면 놀라지도 않았겠죠. 증권사들이 추정한 영업이익보다 10% 이상 많은 영업이익이 나온 경우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10%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용어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PER과 PBR이라는 지표가 이를 판단해 주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주당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PER은 상대적이에요. 만약에 A기업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 수익이 5,000원이면 PER은 2배겠죠. B기업 주가가 20,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똑같이 5,000원이면 PER은 4배고요. 그러니까 A기업이랑 B기업이 지금 같은 주당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B기업이 더 비싸잖아요. PER이 클수록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에는 PER이 100배가 넘는 종목도 엄청 많았고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성장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주식들은 PER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당 가격을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A기업 주가가 10,000원이고 주당 순자산이 20,000원이면 PBR은 0.5배가 됩니다. 똑같이 B기업 주가가 10,000원인데 주당 순자산이 40,000원이면 PBR은 0.25배가 되겠죠. 주당 순자산은 B기업이 더 많은데 주가는 더 똑같죠? B기업이 더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BR은 낮을수록 저평가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H&A, HE 등 사업부 이름도 축약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LG전자가 갖고 있는 사업 부문을 영어 앞글자만 따서 말을 해놓은 건데요. 이런 부분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읽는 법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애널리스트들이 갖은 방법을 통해서 실적을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증권사 여러 곳에서 추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정한 기관 수로 나눈 것을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컨센서스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컨센서스가 실제 실적과 비슷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컴퍼니 가이드라는 페이지에서 컨센서스 항목을 보시면 연간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한 달 전 46조 184억 원에서 현재 촬영일 기준 47조 5,4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는 컨센서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볼게요. 매출이 18조 8,057억 원이라는데 괄호 안에 YOY랑 QOQ라는 용어가 보이죠. YOY는 year over year, 즉 전년 동기 대비를 의미합니다. QOQ는 quarter, 즉 직전 분기 대비를 의미하고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냐? 아이스크림을 파는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 포함된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확률이 높겠죠. 계절성을 띠는 경우에는 특히 실적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신문 기사에서도 만약 별다른 말이 없다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즉 YOY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기자님은 기자라서 이 리포트를 쉽게 구한 거 아닌가요? 저는 리포트를 어디에서 구할까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무료로 증권사 리포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경 컨센서스나 네이버 금융에서 PDF 파일 형태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랑 무단 도용 이슈가 있어서 증권사들이 리포트의 일부만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계좌를 튼 자사 고객에게만 웹상에서 PDF 뷰어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주로 대형사 위주로 이러한 움직임이 진행되는데요. 만약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가 정말 궁금하다, 내용이 좋아서 계속 보고 싶다 하시면 계좌를 개설해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적은 또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다트라고 부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종목명을 검색해서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잠정 실적이 올라와 있고요. 5월 17일 이전에 외부 감사까지 끝낸 1분기 실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잠정 실적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발표하고 지난해 같은 분기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얼마나 늘었고 줄었는지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금융이나 컴퍼니 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종목 검색을 통해서도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퍼니 가이드의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2021년 3월, 즉 1분기에 P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1분기 잠정 실적을 의미합니다. 왼쪽 파란색 바탕의 E는 추정치를 의미해요. 아직 2021년 연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추정치만 나와 있는 거겠죠. investing.com도 많이들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아직 잠정 실적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investing.com에는 팝업 광고가 자꾸 떠서 빨리 실적만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컴퍼니 가이드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주인 주식 언제 실적이 발표되나요? 라는 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직 잠정 실적 일정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 정리해 둘 테니까요. 많이 와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investing.com의 실적 캘린더에서도 공식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까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 코로나로 워낙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1분기랑 비교하면 나빠졌을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논리예요.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장 성향이 관찰되고 있지만 1분기 실적으로만 하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 너무 많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업종별로 따지면 증권, 철강, 정유, 화학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LG전자, GS, LG화학,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롯데쇼핑, 아우레퍼시픽, 화성엔터프라이즈, 롯데칠성, 웹젠, 삼성전기, JYP 엔터테인먼트가 꼽힙니다. 이렇게 실적 확인 방법을 알았으니까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도 함께 예상해 볼까요?